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 M&E 미디어 인터테인먼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진철입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토데스크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팅레이 게임 엔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스팅레이 게임 엔진이 어떻게 건설 분야에 이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 스팅레이라는 게임 엔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이런 이제 게임 엔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스팅레이도 이 똑같이 게임을 제작하는 엔진 툴입니다. 실시간 이 렌더링이 가능하고요. 인터랙션도 같이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게임 엔진을 갖다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 환경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 비스킷이라는 그 게임 엔진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오토데스크가 인수를 한 다음에 오토데스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강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개발해서 나온 게임 엔진이 이 스팅레이라는 이 게임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많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3D 어셋을 제작하는 뭐 맥스라든가 마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이제 어셋들만 만든 소프트웨어 이외에 이 게임 엔진을 인수를 하고 또 발표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징성하고 기능성 요거에 이제 많은 큰 변화를 조금 갖게 됐어요. 이 스팅레이가 타겟으로 하는 마켓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게임 엔진이 기존에 했던 게임을 개발하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설이나 제조 쪽 이런 디자인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파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게임에 관련된 파트는 얘기를 드리지 않고요. 이 디자인 애니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토데스크에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세 개의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다 갖게 된 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건설 부분에서는 디자인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레빗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완성된 디자인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3ds Max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리얼타임 모델을 볼 수가 있고 또 인터랙션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사용자하고 이 데이터하고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이 리얼타임 게임 엔진 스팅레이를 이제 갖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개의 제품군 갖다가 이제 새로운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 이 에코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 같은 오토데스크 회사 제품이다 보니까 데이터 호환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빗 데이터를 맥스로 넘기고 맥스를 다시 스팅레이로 넘기고 이런 워크플로우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소프트웨어가 이제 어떻게 여태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간단히 브리핑을 한번 해드릴게요. 디자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D CAD 도면에서 이제 빔 데이터를 활용하는 레빗을 사용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됐고 이제 그런 빔 데이터는 이제 현장에 갖고 나가서 활용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 데이터는 이제 발전이 돼 왔어요.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블루프린트라고 하죠. 이제 도면 같은 거를 가졌었고 이제 그 도면이 목업으로 발전된 작은 이제 모형으로 발전이 됐고 지금은 이제 맥스나 뭐 이런 데서 3D 모델을 만들어서 렌더링 과정을 거치는 거의 실제와 가까운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랙티브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맨 위에 보시면은 이 다트로 표현된 게 보일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적에 많이 봤던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게임 엔진들이 닷에서 16비트, 32비트, 64비트를 거쳐가지고 맨 아래 보시면은 거의 영화와 같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실시간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엔진으로 이제 구현이 된 거죠. 이런 이 디자인 데이터하고 이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인터랙션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에코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가 갖고 있는 솔루션들이 다 적용이 돼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호환이 되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건데요. 이 왼쪽 밑에 보면은 레빗으로 구현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기본적으로 이 레빗에서 된 데이터를 3ds Max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Max에서 어느 정도 모디파이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팅레이로 넘어가서 인터랙션을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구현을 하면은 기존에 이제 이미지나 영상으로만 되어 있던 이 2D 기반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들이 이제 사용자하고 데이터하고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인터랙션이 가능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VR 같은 경우를 쓸 경우에 제가 직접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각 소프트웨어별로 어떻게 이 데이터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가 넘어가는지에 대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 레빗 데이터에서 이제 맥스로 넘기는 과정이 있고요. 아마 이 부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맥스로 넘어간 데이터들은 이렇게 1차적으로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미지를 뽑아내든 아니면 이런 영상을 뽑아내든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에 있던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맥스에서 스팅레이로 이 데이터들을 넘겨서 인터랙션 작업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스팅레이 화면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빔 데이터를 갖고 스팅레이 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잠깐 보시면 뭐 벽지가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저 구조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뭐 배선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맥스나 레빗에 있는 그 스카이라이트,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 스팅레이 안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호환이 되고요. 이런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저런 버튼 같은 걸 누르게 되면은 뭐 인테리어 모양이 바뀐다든가 종류가 바뀐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랙션 구현이 가능하게 된 거죠. 기존에는 그냥 이미지였던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들이 이제 인터랙션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소개 영상이었고요. 제가 몇 가지 샘플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스틸 이미지 보고 계신데 이게 이 스팅레이 안에서 캡처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요 제가 만든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그냥 바닥만 있는 데에서 제가 특정한 키나 아니면 위치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테리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건물 구조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계단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재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글자들이 있는데 저런 건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빔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하면서 사용자하고 이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줍니다. 이건 이제 퀄리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시연을 한 건데 이거는 지금 다 실시간 렌더링이 돼서 나온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렌더링을 걸지 않고 그냥 만약에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 안에 들어가서 키보드 조작을 하면은 이렇게 카메라 위치도 바뀌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다 실시간으로 구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스팅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들이 필요해요. 보통 이 빔 데이터를 갖고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든가 뭐 다른 필요한 인테리어 소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익스테리어 소품 같은 경우에 보통 사용자들이 만들게 되는데 이번에 오토데스크에서 이 웹스토어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인테리어라든가 뭐 익스테리어에 필요한 뭐 소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마켓이라는 이 웹스토어인데 크리에이티브 마켓에 들어가시면은 스팅레이용 웹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 3ds max용 웹페이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서 바로 툴 안에 갖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들고 있는 모델링들을 바로 업로드해서 이 크리에이티브 마켓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스팅레이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하실 때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다이나믹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하셔가지고 뭐 클라이언트들한테 보여드린다든가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이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스팅레이에 대한 자료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 자료는 지금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어로 된 자료를 찾기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카페에다가 이제 많은 자료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번역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은 스팅레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인터랙션을 구성을 하는지, 어떤 파일을 호환이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이 카페 안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스팅레이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글을 읽어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오늘 스팅레이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A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강재균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VR 기기와 호환이 잘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오큘러스하고 붙여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VR도 같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많은 데이터를 얹기에는 아직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큘러스 VR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커도 잘 돌아가는 반면에 VR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을 사용해서 리얼타임 렌더링을 구현하기는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큘러스용으로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어 VR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아니더라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토데스크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